안녕하세요. 오늘 코스닥이 저의 예상을 어제도 제 예상을 뛰어넘는 하락이었는데 오늘도 제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엽기죠, 엽기. 이런 시장은 진짜 처음 봅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 자체도 처음 보긴 합니다. 근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듯이 말씀드리긴 했죠.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 저평가다. 코스닥은.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진 코스피보다 저평가된 코스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는 패닉 바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아니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떨어졌습니까? 떨어지긴 했죠. 근데 다시 약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반등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환율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이 지금 최고의 인기 상품이거든요. 보시면 36%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사실 어제 샀다가 오늘 팔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고 이제 저항대에서 적절히 팔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종목들은 코스피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엄청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죠. 코스피가 뭐 지금 6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올라갔었으니까 코스닥이 3천만 돼도 2배 이상이에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저도 지금 상황에서 높은 확률로 3천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강력한 매물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악재가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여러 투자자들이 손실을 아마 크게 봤을 거예요. 고점에서 크게 사서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불안한 기운이 엄습하니까 이제 매도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게 손실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 손실이 나고 이제 손절한 금액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냥 광기라고 볼 수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 뭐 재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올라가면 좋은 거긴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특별한 재료는 없어요. 특별한 엄청난 재료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크게 오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코스닥 150에 속해서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돈들이 강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도 사실 바이오 종목들 호재는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지만 지금 바이오 종목들도 강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차트들을 보자면 여기서 곧바로 치고 올라오는 그림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봐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고점대를 다시 탈환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거든요.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래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했는지 몰라도 아니면 사실 오전에 코스닥 레버리지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잘 안 밀렸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투자하는 것인지 어쨌든 지금 이제 공포에 의한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 때문에 좀 급하게 매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미국이 지금 이란의 상공을 뭐 다 장악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원유 가격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이런 베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 없이 들어오는 돈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좀 풀린다라고 하면 원유 가격이 먼저 떨어지겠죠. 근데 아직 원유 가격이 반영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락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묻지마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코스닥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상승은 좀 비정상적인 광기에 의한 상승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외적으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어쨌든 대외적으로 악재가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이 악재가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악재가 좀 빨리 끝나는 기미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이 생긴다면 저는 이거 꼭 밀린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이대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왜냐면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이 가치가 저평가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꼭 개인들이 막 산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닐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냥 중간에 한번 흔들 거예요.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겠죠. 그때 한 큰 폭락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악재가 아니라 이제 오늘 밤이라도 미국에서 뭐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그러면 곧바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원래 큰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이 발생하면 이게 변곡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 반응하지 않던 어떤 무언가가 크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항상 하락장 때 또는 큰 상승장 때 이러한 변화가 크게 한번 생겼습니다. 시장은 그런 식으로 늘 변화를 크게 한번 가져갈 때가 있거든요. 지금이 그 상황일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개인들이 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충분히. 왜냐면 여기서 조그마한 악재가 터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른 수치가 굉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도 단기간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는.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의 좌우가 되겠지만 지금은 대기하는 자금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기도 하지만 다 이 종목을 사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뭐 이 종목 다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대기하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어요. 좀 기회를 봐야겠다. 이런 대기하는 자금들이 이제 악재가 좀 풀리게 되면 그때 공격적인 매수세에 의해서 이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여러분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대로 저항대에서 좀 상황을 지켜보고 매도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 기회를 또 노리는 것도 결코 나쁜 판단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대기하고 있고 지금 그 정도로 시장이 너무 좋은 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은 양쪽으로 다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정리하면 지금 상승은 뭐다? 개인들의 폭풍 매수다. 패닉 바잉이다. 그래서 ETF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목들의 이런 호재를 보기보다 그냥 ETF 자체를 사는 거다. 코스닥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에 돈들이 쏠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호재가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악재가 터지면 또 유지할 만한 종목들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종목들에서 먼저 매도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워낙 대기 자금이 많아요. 기회를 다시 노리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좀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 가격 위로도 올라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지만 그 위로도 가능하다고 전 봐요. 그래도 왜냐면 이 대기 자금 때문에 그런 거죠. 코스닥이 그렇게 높은 위치도 아니고 사실상 하지만 악재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는 지금 이 박스권 매물대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뉴스나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겠죠. 코스피는 뭐 어느 정도는 예상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코스닥은 오버슈팅이 맞아요. 이건 너무 광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건 조심해야겠죠. 코스피가 17% 등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시고 원칙을 잘 고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칠게요.